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절기상으로 온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불볕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동네 물놀이터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높이 매달린 물바가지에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아예 물속에 들어누워 보기도 합니다. 재밌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물속에선 어른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재밌고요. 네, 하나도 안 더워요. 진관동 아파트 단지 사이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입니다. 더위를 피해 아이와 함께 놀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 이용하고 여름에 더운데 놀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택가 공원도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 친구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붓습니다. 물놀이장은 은평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구산동 등 4곳의 물놀이장을 조성한 이후 올해 2곳을 추가했습니다. 대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최대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네. 이런 게 생겨서 여름 편하게 쉽게 좀 날 수 있는 것 같고 시원하고 좋죠. 뭐 애들 놀거리 있으니까 방학 기간인데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터엔 안전요원도 배치됐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휴식 시간엔 물속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은평구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오늘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으로 변신한 집 앞 놀이터가 올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목동 아파트에 5개 주차장이 증설됩니다. 양천구는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목동 아파트 3, 4, 11단지에 6억 원을 들여 5개 주차장 230면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5개 주차장 증설 사업비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 처음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지원됐습니다. 양천구는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추가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장 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현장 상담은 전문가 자문단이 목2동과 목4동, 신월동 저층 주거지역 등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15곳을 찾아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주요 상담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와 사업 방식별 비교 분석, 사업성 분석과 갈등 조정 등입니다. 양천구는 하반기에도 현장 상담을 시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주체 면담 등을 통해 상담 대상지를 직접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체결된 부동산 거래 중 거짓 신고 등 위법 행위 1000여 건을 적발하고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행위 유형은 지연 신고가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지연 신고는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0여 건,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천여 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 감소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의식 개선과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새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5개 넘게 폭증했고 사고 역시 2023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3.1 만세운동 역사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렸던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이번에 시민 모금으로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 3.1운동 역사를 알리기 위함인데 지자체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의 대표적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졌던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해당 사건이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알려진 허구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향토연구가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고 지역사회와 역사기록기관에도 알렸습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은 결국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고 올해 4월 유적지 안내판도 철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지역 항일운동을 발굴하고 있는 부천시에도 항일운동 역사 바로잡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결국 부천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과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1919년 3.1운동 관련 기록은 계남면 소사리 부근 6개 마을 주민들의 만세운동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사건 발생지인 소사본동에 부천 3.1운동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최근 시민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모금한 돈으로 내년 3월까지 기념비를 건립하고 부천시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고 지역 3.1운동 건립비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요즘 도심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주변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철거비 지원만으로는 정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충남에서는 빈집을 정비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이 사라지고 넓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만든 공간입니다. 빈집 철거비 등은 전액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빈집이 철거된 뒤 조성된 공간은 3년 동안 임시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됩니다. 아산시 읍내도 빈집을 매입해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성동 지역 빈집 2곳을 매입한 상태로 리모델링과 철거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부터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30동으로 한 동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 3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하는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빈집 소유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4년 이상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도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와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부천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포함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정비 기본 계획에는 중동 1기 신도시 용적률 350% 적용과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18곳으로 계획한 것을 비롯해 생활 SOC 시설 도입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생활권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적정 위치에 생활 SOC 시설인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미술, 전시관, 도서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생활 SOC 시설 건립에 재원이 마련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주민생활 인프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 선정 공모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접수와 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발표합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인천소방본부와 10개 군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대, 한국EV기술인협회 등 관계자와 자동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시는 우선 아파트 단지 지상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19,531기로 이 중 70% 수준인 13,356기가 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는 또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배터리 화재 시 진화를 위한 소화수 공급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생산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현재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강원도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인천시청에서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가칭 대한민국 바이오 첨단 산업 벨트 구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연구 개발과 기업 간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 규제 해소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활용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10연패의 대기록을 세운 전운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활을 인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파리올림픽에 참석한 인천 소속 출전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환영식에는 전훈영 선수를 비롯해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전은혜 선수와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정예린 선수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선수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0연패를 이룩한 금메달 활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활은 전 선수가 올림픽 대회 당시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사용한 2개의 활 중 하나입니다. 기증된 활은 인천 시민들을 위해 전시될 예정입니다. 행사에선 조재만 DK 아시아 대표이사가 금은 동메달을 건 이들 3명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과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13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유호진 의원이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 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